한편으로는 1억 천금을 꿈꾸면서 한편으로는 소설 김유정의 봄봄에 나오듯이 베르사유의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40년대는 우리가 청록집 1946년에 청록집이 나오면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자연 속에서 인간의 원초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1950년대 이제 이범선의 오발탄에서 나오듯이 자, 어머니는 자꾸 북으로 가자. 왜 북으로 못 가냐? 철조망을 넘어서라도 가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 모르는 소리죠. 그래서 동생은 매춘을 하시고 미군 부대 병사들 또 남동생은 그 강도 은행 강도를 해가지고 야 사람들은 다 사기쳐서라도 전쟁 후에 피해를 듣기 위해서 하는데 순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렵냐. 그때 아버지의 고민이었습니다. 딸한테 꽃신 하나도 제대로 못 사주는 아버지의 비참함. 누가 우리 시대 그 시대의 아버지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개인에 있다기보다도 권력을 가진 자들의 형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년대는 참 그야말로 아버지들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만 파가지고는 도저히 자식들을 교육 못 시킨다 해서 그래서 서울에 달동네가 생기고 그 달동네에 가서 공중병소 앞에서 수십 명이 아치면 나라비를 서면서 자식 공부만 시키면 자식이 검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장관이 되면 그 집안이 동시에 동반상사입니다. 자식 가운데서 의사가 한번 나오면 그 맏아들의 의사가 나오면 그 동생들도 공부를 시켜야 되십니다. 그야말로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런 대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여슬을 몰아서 1970년대는 참 사우디에 나가서 그야말로 열사의 땅에서 트랙터 위에다가 달걀을 깨놓으면 그것이 금방 후라이가 될지 그런 후라이가 될지 그런 40도 막사 이런 막사에 하루에 아무리 테이프를 막아놔도 우리 이 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cm의 모래가 쌓여. 그때는 제일로 잘 나가는 데가 건축과 지금 여기 이종영 회장이 들어있지만 건축과 토목과 잘 나갔습니다. 네, 사우디에 나와서 돈 벌어 왔습니다. 제가 다니던 국어교육과는 그 당시에 에이 저 사람은 오포상도 못하고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선생이나 되자 이렇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저 밑바닥에 여자친구도 사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 다음으로 국어교육과가 이렇게 바뀌었죠. 지금 교사되기 굉장히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7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치는데 그래서 그 70년대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서도 별들의 고향이라는 추인의 별들의 고향이 나올 만큼 낭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고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뭔가 별처럼 되고 싶은 로망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조세의 난쟁이가 쏘아낸 작은 공처럼 왜 맨날 노예인 사람은 노예인 상태로 되고 맨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은 맨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자식을 낳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빈부차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고민, 그래서 난쟁이가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자살을 통해서 야, 이 시대 서민이 너무 우리가 소외받고 살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민주화 바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1987년 6월 10일 모두가 와이셔츠 차림으로도 거리 뛰쳐나가지고 택시 운전사들도 경적 울리면서 민주화 항쟁을 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민주화 항쟁과 함께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권위로 덩달아 실추됐습니다. 왜냐하면 독재 권력이 뭐냐? 저 독재 권력 무너뜨려야 된다. 저 겉으로는 위선, 속으로는 음모를 가지면서 왜 뒤로 오버씩 가느냐? 그러면서 이 시대 그 독재 권력을 무너뜨리자 그런 주제 가운데서 젊은이들한테 불신을 가지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권위도 그때 실추될 수밖에 없습니다. 90년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90년대는 보니까 그 아버지 김혜란의 달려라 앱에서 보니까 그 달동네 그 환자집 거기서 혼자 자취하고 사는데 시골에서 애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애인이 뭐라고 합니까? 자꾸 남자가 죽으니까 야 그러면 너 피임약 사와라. 그래서 피임약을 사러 그 산동네 꿀꿀한 길을 내렸는데 연탄재가 쌓였으니까 연탄재도 치면서 그래서 빨리 관계가 하고 싶어가지고 약국에 가서 미처 물어보지를 못했어. 그래서 약을 가져왔는데 피임약을 하나를 먹는지 하루에 두 알을 먹는지 몰라가지고 아무튼 먹기는 먹었는데 그냥 힘이 안 되고 튀어나와 버렸어요. 딸애가 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달려라 앱에서 보면 아비가 많이 실추되긴 했지만 망가졌습니다. 망가졌어. 그래서 그 세상은 부유세 세상은 밤 아니면 낮이고 이런 데서 보다든지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또 이 남자가 그 좋아하는 여자 따로 있고 근데 그냥 또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내 본성에서 나온 여자를 따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맺은 여자를 따는 것인가 그런 데서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과정에서 남자들도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사회는 보통 싫으면 여자가 싫으면 딱 이혼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혼이 잘 안 되니까 남자들이 바람도 피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시대 카스노바처럼 살아야 된다. 카스노바는 참 그 유럽에서 실제 살았던 귀족으로서 여러 명의 여자를 상대했지만 그 여자들이 다 카사노바하고 헤어졌어도 절대 질투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죠. 그리고 발몽이라는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이 발몽이라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캔들이라는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여자를 잡아먹는데 한꺼번에 확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기에게 끌어들여가지고 나중에는 그 여자가 자기를 오히려 좋아해가지고 몸부림치도록 이렇게 말하 그것은 조금씩 전략이죠. 남자가 여자를 접근해가는 조금씩 전략. 그래서 전체를 향하자는 것이. 돈주왕이라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268명의 여자를 처먹었는데 그 268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씩 처먹어서 가지고 1+1+1+1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씩 처먹다 보면 전체로 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이 바로 주판치치라는 여자가 내세운 실제 윤리입니다. 그것이 어떤 남녀관계에서의 성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체라는 일이라는 어떤 진리로 나아가는 데서 발목이라는 사람은 조금씩 터득해 가면서 그 진리에 접근해 가는 것이었고 돈주왕이라는 사람은 이것도 이거 전체를 무조건 이렇게 하나씩 긁어 모으면서 전체를 딱 엮어가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하죠. 철학에서도 바로 이러한 남녀관계의 모습을 잘 응용해서 철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사디즘과 마조키즘 마조키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의사가 심리학과 의사가 있었고 사드라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사디즘 남을 과학적으로 행함으로써
거기서 어떤 희열을 얻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요즘에 우리 시대에 진정한 에로티시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에로티시즘이라고 그러냐,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이 참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참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상명이 탄생 안 하는 거야. 근데 여자의 그 아름다운 몸과 남자의 그 열정이 모아져가지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생명 탄생되는 에로티즘이 있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정말로 오르가즘 느끼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 탄생으로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왜 사람들은, 권력을 쥔 사람들은 그것을 사회적으로 스캔들이 일어나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아, 그거 성이랑성 무조건 나쁜 거야, 매춘 나쁜 거야, 병 걸려도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성을 왜곡시켰습니다. 미키젤 푸코라는 사람은 그것을 왜곡시키지 말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90년대에는 바로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우리 진정성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것이죠. 근데 2000년대가 되자 교실이 붕괴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엄마들도 이제 애를 잘 다루십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한테 근데 교실에서도 애가 매를 대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에 금방 신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경찰에서 달려. 무슨 일이죠? 선생님은 뭐 잣대로 애를 때렸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매를 못 대니까, 회초리를 못 대니까 교실이 붕괴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왜 붕괴됐습니까? 신세대들은 컴퓨터를 잘합니다. 스마트폰을 잘합니다. 근데 아비나 어미는 어떻게 생각해? 야, 이거 어떻게 해놓은 거야? 물어보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버렸어요. 역전돼서 그전에는 아버지가 카리스마가 있고 엄마도 참 모성애가 있다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보니까 나보다도 스마트폰을 못해? 나보다도 컴퓨터를 못해? 역전돼 버렸습니다. 그런 그 상황에서 2010년대에 살아가는 아버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식들은 대놓고 아버지, 저 아버지 절대 못 보시고 대놓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하면 딸한테 뭐라 합니까? 예, 나 애들한테 나이 70 넘어가지고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 병들어서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 나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 딸아이는 알긴 안 해. 자기 신세를 알긴 안 해. 이렇게 비꼬고만 이렇게 해가지고 참 2010년대는 아버지가 불쌍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저는 새로운 아버지상을 못세게 됐습니다. 이 시기에 진정한 아버지상을 시에서도 못세게 해야 되고, 여기 소설가도 있지만 소설가도 못세게 되고, 지금 이 시대 작가들이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아버지의 담노래로 말씀드립니다. 와, 박수! 와, 이거 그냥